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0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유신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신을 보게 되면 어저께 장중에 22%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라 판단을 해요. 비즈니스 퍼스트라는 언론을 좀 활용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죠. 11월달 이제 빈살만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우디 쪽에서 고사를 하게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우리나라는 사우디 수교 60전을 맞아가지고 어쨌든 이 핑계로 우리나라에 쭉 와가지고 원전이라든지 네옴시티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일본으로 간대요. 일본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별로 그렇게 찾지 못해서 일단은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큰 거는 빈살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하게 되면 껄끄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수주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은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게 외교라는 것들이 어느 한쪽만 줄을 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은 중국과도 진행을 지내야 되고 미국과도 진행이 되고 일본과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외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볼 수 없는 이런 외교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도 마찬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도.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북한 도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북한 도발하고 해외에서 느끼는 북한 도발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이 어쨌든 엑스포 개최를 현재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93년도 대전 엑스포를 아시는 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아신다라면은 적어도 나이가 40대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경쟁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국가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우디를 가서 방문을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사우디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건 이런 연유들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북한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요청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것이고 그리고 엑스포 유치 이런 것들 그래서 살짝 우회적으로 일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살짝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한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긴장감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키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저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2016년인지 2019년인지 이때 당시에 빈살만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을 때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의 승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재용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했다면은 정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무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산이 됐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유신도 그렇고 아시겠지만은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도 그렇고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최저가 최고가 기준을 잡는 게 무리가 있긴 하지만 17,500원 47,000원 2배, 3배, 350%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핑계거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정의 핑계거리. 최근에 어쨌든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정가 좀 돌파가 안 되는 패턴이 좀 많아요. 이게 금량이란지 그죠? 금량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정가 좀 돌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SE 정거점을 돌파를 할 것처럼 했지만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거는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거를 예를 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급등 나오고 저속 나오고 전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주가 조정 가죠. 그러니까 유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상승, 전고점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유신뿐만 아니라 한미글로벌을 포함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또 반전 소식이 있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